안녕하세요, 고고맘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자주 못 찍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기 이유식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예전에 찍었던 초기 이유식만 올려드리고 있어서 저 너무 죄송하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영상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린 소고기 미음 영상을 보시고 소고기 미음 만들 때 왜 믹서를 사용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맘이 계셨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올리는 미음 영상을 보시면 불린 쌀을 갈 때 아니면 믹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우선 소고기 미음 영상을 소고기를 믹서에 갈아서 만들 때와 절구에 으깨서 만들 때 두 가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고기 미음의 재료는 똑같이 준비를 하고 소고기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좀 빼야 하겠죠. 소고기 핏물 빼는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초기에 사용하는 소고기의 양은 10g 정도라서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핏물을 빼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고기가 신선하다면 키친타월을 활용해서 핏물을 제거하는 정도로만 진행해 주셔도 돼요. 소고기 양이 늘어나는 중기 후기는 핏물 빼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제는 끓는 물에 핏물 뺀 고기를 넣고 삶으면 돼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 팁은 소고기를 이유식에 넣어서 사용할 경우는 끓는 물에 넣어서 데쳐야 고기 안에 육즙을 꽉 잡을 수 있고 소고기 육수를 만들 경우는 찬물에 넣어서 끓여야 고기 안에 있는 육즙이 밖으로 나와 진한 육수를 만들 수 있답니다. 끓는 물에 고기를 삶는 과정까지는 절구를 사용할 때나 믹서를 사용할 때나 같고요. 지금부터는 두 가지 과정을 같은 화면에서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오른쪽이 믹서를 사용한 영상, 왼쪽이 절구를 사용한 영상이에요. 이제 삶은 고기를 다져야겠죠. 절구를 이용할 때는 고기를 작게 다지는데 믹서를 이용할 때는 믹서에 갈기 때문에 굳이 작게 다질 필요는 없어요. 절구를 이용할 때는 불린 쌀을 넣고 믹서에 갈고 고기는 절구를 이용해서 으깨고 믹서를 이용할 때는 불린 쌀과 고기를 같이 넣어서 갈면 돼요. 본격적으로 끓이기 시작할 건데요. 절구를 사용했던 건 불린 쌀 간 걸 넣고 으깬 고기를 넣고 남은 물을 넣으면 되고 믹서를 사용했던 건 불린 쌀과 고기를 넣어서 간 걸 넣고 남은 물을 넣으면 되겠죠. 이제부터는 센 불에서 저으면서 끓이면 돼요. 믹서를 이용한 미음은 고기까지 갈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저으면 되고요. 절구를 이용한 미음은 으깬 고기가 잘 풀리게 저으면서 끓여야 해요. 미음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약불에서 쌀이 퍼질 때까지 끓이면 되죠. 두 미음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절구를 사용한 건 고기가 눈으로 확인이 되지만 믹서를 사용한 건 고기색이 나는 쌀미음 같지 않나요? 완성 농도를 확인해 볼까요? 주르륵 농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절구를 사용한 미음이 고기에 덩어리가 있어서 그런지 좀 끊기면서 흐른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믹서를 사용한 미음은 정말 물처럼 주르륵 흐르네요. 이제 체에 내려볼게요. 확연히 차이점이 보이시죠? 절구를 사용한 미음은 체에 고기가 남아있고 믹서를 사용한 미음은 체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미음이 완성이 되었네요. 두 가지 영상을 비교해서 보니까 어떠세요? 비교가 되니까 좀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으셨나요? 두 가지 미음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찍어놨는데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네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미음 중에 어떤 미음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소고기 미음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제가 미음을 만들 때 믹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는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고속으로 회전하는 칼날이나 믹서 안에 있는 산소와 재료가 만나면서 산화 현상이 일어나 영양소도 파괴되고 맛도 떨어지게 되죠. 최근에는 공기의 유입을 막아 산화 현상을 최소화하는 진공 블렌더도 나왔고, 철제 칼날을 사용하지 않는 믹서들도 나와서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는 해요. 두 번째는 맛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믹서에 갈아서 만든 미음이 절구를 사용한 미음보다 잡내가 좀 더 나요. 맛적인 부분이라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갈아서 만든 미음이 잡내가 좀 더 나는 건 맞아요. 소고기를 사용한 미음은 소고기 자체의 잡내를 잡지 못하면 미음을 만들었을 때 잡내가 확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아기들은 성인보다 미래가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미음의 맛을 봤을 때 잡내가 좀 나나? 라는 생각이 들면 아기들은 잡내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기가 이유식을 잘 먹다가 소고기 미음을 먹였는데 먹는 양도 줄고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소고기 육수를 원액으로 사용하거나 소고기를 갈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육수를 넣지 않거나 5대5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고 소고기를 절구에 으깨서 줘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기들이 이유식을 다시 먹는 경우도 많았고요. 소고기는 6개월 이후부터 꼭 사용해야 하는 재료지만 잘못 사용하면 아기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겨서 소고기를 사용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소고기 육수 만드는 영상 카드를 위에 넣어둘 테니 소고기 육수 영상도 꼭 한번 보세요. 그럼 믹서를 사용하면 단점만 있을까요? 믹서 사용의 장점이라고 하면 간편하다는 점이 있겠죠. 저는 이유식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재료를 다지는 거였어요. 초기에는 양이 적어 괜찮은데 중기, 후기 재료 양이 많아지다 보면 다지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믹서를 사용하면 다지지 않아도 되니 좀 더 간편하게 이유식을 만들 수는 있어요. 또 한 가지 찾아본다면 미음을 체에 걸을 때 보셨겠지만 절구를 사용한 미음은 체에 내릴 때 소고기가 체에 많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믹서를 사용한 미음은 체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요. 비싼 소고기를 사서 만들었는데 고기를 다 먹이고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체에 남는 소고기가 좀 아깝기는 하죠. 믹서를 이용하면 영양소 파괴가 좀 있지만 준비한 소고기의 양을 다 먹일 수 있으니 식재료를 남김없이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에 남은 소고기는 버리지 않고 저는 제가 다 먹었어요. 이렇게 절구를 사용한 미음은 소고기를 아기에게 다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초기는 아기가 이유식을 적응하는 시기라서 영양적인 부분보다는 이유식의 맛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초기의 영양적인 부분은 모유나 분유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유식은 아이가 앞으로 이유식을 잘 먹을 수 있게 이유식에 대한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유식 초기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카드에 넣어둘 테니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절구를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구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유식을 만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아기가 믹서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잘 먹는다면 믹서를 사용하셔도 되고, 내 손목이 너무 안 좋은데 굳이 식재료를 다지거나 해서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좀 더 이유식의 맛적인 부분과 영양적인 부분을 모두 살려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간편함보다는
약간의 불편함 아니면 복잡함을 선택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답니다. 오늘 소고기 미음을 믹서와 절구를 사용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당분간 이유식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바로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꼭 답변은 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안전하고 아이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